안녕하세요. 1인 가구의 실태를 발표할 서연조의 팀장 김서연입니다. 조원은 이가연, 송하연, 양하연, 박서진, 윤혜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1인 가구의 비율, 연령별 비율, 1인 가구 자살 비율, 고독사 플러스 사례, 나이별 사망 비율, 1인 가구의 복지법 개정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인 가구의 비율입니다. 한국 기준 102만 1000가구였던 1인 가구는 점점 증가하여 2021년에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이 40%를 넘었습니다. 연령별 비율입니다. 최근 20, 30대 청년, 40, 50대 중장년 등의 연령층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 1인 가구가 최근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집단이며 20대가 전체 1인 가구의 18.2%, 30대가 16.8%를 차지하는 등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별 사망률입니다. 서울시 자살 사망자 전수 조사 자료를 건강보험 자료와 연계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이별 사망 비율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고독사 확실 사례가 162건이며 남성이 84.57%, 여성이 12.96%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6.5배 높은 비중으로 고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0대에서 59세가 35.7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고독사 의심 사례가 2181건이나 되어 더 많은 고독사가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1인 가구 자살 비율입니다. 청년 1인 가구 20, 30대 자살률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은 OECD 자살률 부동의 1위이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세를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고 30대 이하 청년층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청년 고독사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는 서울 강남구 30대의 고독사 사례에 대한 뉴스 전문입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발견된 A씨는 회사 생활을 위해 지방에 올라와 서울에 거주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직 뒤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전에 이력서를 작성하며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등의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청년 고독사 뉴스들이 감에 따라 청년 고독사의 심각성 또한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 중에는 먼저 전부 공급 주택 지원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와 N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가 특징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차량이 없는 만 19세에서 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재산과 소득 기준이 충족 시 주변 시세의 30%에서 90%의 가격으로 주택은 공급되고 임대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주택입니다. 청년 협동조합 등 사회단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안산, 인천의 NHSH가 매입해 사회단체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만 19세에서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 서비스입니다. 늦은 시간 안전한 귀가를 위해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평일 밤 대주교통 정류장부터 주거지까지 스카우트 대원이 동행하여 귀가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안전 홈기트는 CCTV 센서와 반범참, 잠금 장치 등을 설치를 통해 주거지가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다만 비정기적이며 선착순 마감인 경우가 많으니 필요한다면 자주 관련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에도 홀로 몸을 관리하기 힘든 독거노인, 장애인 기구를 위해 간병, 기사 등을 지원하는 간병 돌봄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 혜택입니다. 연 1.5%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 정용주택 도시기금 대출은 연 1.2%의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청년층 외에도 취약 1인 가구에 위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사례는 30대 고독사 사례인데요. 이 사례도 이제 청년층과 관련된 1인 가구 고독사 사례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봐주실 만한 해서 같이 자료를 올립니다. 독거노인 복지의 실태입니다. 한국의 독거노인 비율은 2017년 기준 약 138명을 달했습니다. 이는 1인 가구 전체의 44%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빈곤율은 61.8%, 특히 1인 가구의 노년층은 74%를 차지하는 여성일 경우 경제적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위에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 우울증에 기반한 고독사에도 매우 취약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의 수는 전체의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의 비율일 뿐입니다. 또한 쪽방촌과 같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독거노인들은 혼합기와 폭염기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쿨매트 지원과 무더위 쉼터 정도이며 쿨매트 및 선풍기 지원은 예상 부족으로 전체 독거노인의 10%에게만 지원 가능한 상황으로 이마저 충분히 제공되지 않습니다. 무더위 쉼터의 경우 이웃들과 소통하지 않는 독거노인의 대다수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정서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우울증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 70대 고독사에 대한 뉴스 일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였던 노인은 2주 만에 해당 호실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로 발견되었으며 청소되지 않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독거노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잇기 사업입니다. 사랑잇기 사업의 개요는 취약노인 고독사 방지 및 취약노인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자원봉사자가 서로 연계 협력하는 국민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공공기관 및 민간의 기업의 자원봉사자를 참여를 통한 취약노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나눔 참사가 취약노인에게 주 2회의 안부전화를 실시하여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고독사를 예방합니다. 사랑 있는 전화의 사업 내용입니다. 안부 전화의 전화 주 2회를 실시하며 정서적 지원을 하며 노인복지 정보에 대한 제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는 마음 있는 서비스입니다. 개요는 어르신께 민간기업 및 단체의 자원봉사자가 가족이 되어 찾아가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자원봉사자의 취약노인의 방문봉사 결연으로 취약노인의 정서적 지지 및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개인의 사회봉사 참여로 취약노인을 지원을 통해 사회적인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취약노인의 결연을 통한 규칙적인 방문 봉사활동, 즉 말벗 서비스, 가사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이 있으며 취약노인과 후원 기업 및 단체의 연계를 시켜드리며 후원 물품 지원, 다양한 취약노인 지원 행사 개최, 자원봉사자의 결혼 및 정기적인 방문 봉사 실시하는 등 많은 활동이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있는데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보장 및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를 통한 기능 약화를 예방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특화 서비스는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 제공을 통해 고독사 및 자살을 예방합니다. 다음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 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크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특화 서비스로 나뉘어져 있으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5가지의 서비스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중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혜택 대상이 어떤 것이 필요하고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 우울형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구독사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특화 서비스에 해당되는 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절차는 서비스 신청 과정을 보여주어 보다 쉽게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봉사활동에 대한 사진들입니다. 저희는 대구에 있는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독거노인을 위한 코로나 블루 사업에 장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참여하였습니다. 주 2회 전화로 안부 묻기, 건강상태 체크 후 복지관에 보고하기, 정서적인 지원 등에 대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직접 노인분들과 함께 활동한 사진인데요.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화분 만들기, 냄비 받침대 만들기 등 가정을 방문하여 재미와 친밀감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먹을 것을 주시고 챙겨주시며 친손녀처럼 대해주셨고 이는 저희에게도 감사하고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저희가 생각한 해결 방안으로는 현재 우리 사회에 자신이 가장 중요시 여기며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웃과의 소통 또한 줄어들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홀로 생활함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는 1인 가구를 위해 주기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주민의식을 기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실행해 옮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늘리는 등의 정책 및 방안을 마련하여 1인 가구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노력으로는 1인 가구의 건강복지 지원 사업 추진, 독거노인에 대한 케어콜 어플 개방 등이 있으며 개인의 노력으로 이웃의 관심을 갖고 쌓인 우편물이나 택배 등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등의 예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서현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